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정덕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과 발에 질환이 많죠. 근데 이제 손과 발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손과 발의 과연 차이점이 뭐고 이제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뭔가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과 발의 해부학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손과 발의 질환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새로운 연구라 그럴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침팬지 그림이죠. 사람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건데 잘 보시면 이 침팬지의 앞발과 뒷발, 그 다음에 요 손같이 생겼지만 이걸 우리가 과연 손이라고 불러줘야 되는지 앞발이라고 불러줘야 되는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뒷발로도 나무를 잡고 나무를 기어오를 수도 있고 앞발로도 나무를 잡고 기어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발로 이제 물건을 잡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근데 사람은 이 뒷발이라 그러면 우습죠. 그러니까 그 우리 발로서 나무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확연하게 그 기능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손으로 땅을 딛고 다니는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으니까 우리 이제 침팬지나 유인원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질병도 사실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는 손과 발이 같은 데서 시작을 했지만 기능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부학적인 구조가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어깨에서 팔꿈치, 팔,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반에서 대퇴, 하퇴, 발목, 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해부학적으로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발하고 손에서. 그게 뭐냐 하면 표준 해부학적 자세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손, 발을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네발짐승 같이 걸을 때의 위치가 아니라 이 손을 손바닥이 앞에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요. 그렇게 펼쳐놨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해부학적 그 자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엄지손가락이 우리 몸에서 먼 쪽으로 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우리 몸에서 가까운 쪽으로, 우리 몸의 이제 중심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좀 혼동을 일으키죠. 근데 사실은 이걸 다시 뒤집어 놓게 되면 똑같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절을 하거나 그럴 때는 결국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이 다 안으로 모아지게 되지만 해부학적 자세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전완이라고 그러죠. 전완에는 이제 두 개의 뼈, 그 다음에 이제 하퇴에도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전완에 있는 척골과 요골은 서로 50대 50 정도의 그 굵기나 강도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리는 좀 다르죠. 다리에 이제 정갱이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경골은 훨씬 굵고 이제 옆에 이제 액세서리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비골은 가늘죠. 그래서 얘네들은 5대 1 정도, 얘네들은 1대 1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거의 다 손에 있는 건 발에도 있고 발에 있는 건 손에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뼈를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가 손목 관절, 발목 관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발가락하고 손가락은 다 똑같죠. 그래서 개수는 똑같아요. 뼈의 개수는. 이제 간혹 발 같은 경우는 새끼 발가락의 마지막 뼈, 요게 이제 그 바로 위에 뼈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거 외에는 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수근골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6개의 작은, 8개의 작은 뼈가 모여 있고, 발도 7개의 작은 뼈가 모여 있는데, 발은 조금 구조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편하게 있으려고 그러면은 발목은 90도 구부러져 있는 게 오히려 편하고 손 같은 경우는
90도로 구부리고 있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펴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야 편하겠죠. 그래서 발에는 이런 그 거골과 종골이 있죠. 그래서 발뒤꿈치뼈라고 부르는 종골. 그래서 이 종골에 해당하는 게 사실 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죠. 손은 이게 기능적인 면에서 발달이 돼 있고, 발은 우리가 서 있고 걷거나 이런 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면은 우선 뼈에서는 큰 차이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데 이제 발에는 특별히 그 그러니까 액세서리 본, 보통 부골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작은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익숙치 않은 의사 선생님들이 발의 엑스레이를 보고 간혹 이거 골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부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 액세서리 나비쿨라, 부주상골이라는 건 한 20%에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우리 이제 12% 정도의 빈도를 갖고 있으니까 5분이 모여 있으면 한 분의 발에는 부주상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평편족, 그러니까 평발에 좀 가까운 그런 경향을 좀 가질 수가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모스 베살리우님이니 뭐 이런 것들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근데 손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뼈를 볼 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 그 팔과 이 다리의 그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팔에서는 이 두 개의 뼈, 척골과 비골 사이, 요골 사이에 있는 공간에 그 골 간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능상 손과 발이 좀 틀린 게, 손의 기능은 이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바로 돌리면 손바닥이 땅을 향하는데, 발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 로테이션을 잘 할 수 있게끔 골간막이 발달돼 있고, 근육도 고기에 따라서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 거의 180도 돌게 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에서 차이점으로 뭐 얘기할 수 있다면 있는 게, 일단 손에는 그 힘줄이 많죠, 힘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힘줄과 인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잘 알아보시면 될 테고요. 일단 힘줄이라는 거는 우리 그 관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요걸 구부리는, 우리 요거 지금 제가 모형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부려야 되잖아요. 구부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 당겨야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 뼈 밑에 있는 그 손가락 쪽에 있는 그 마디 부분에 가서 붙을 때 이렇게 하얗고 단단한 그런 끈으로 변하죠. 그게 이제 텐돈이라고요. 그게 건이거든요. 근데 이 건은 실제로는 발이나 손에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손은 특별히 더 발달이 돼 있고, 길이도 길고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은 다 있긴 있지만 이제 발가락 갖고 뭐 많은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달이 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단면이죠. 요 사이사이에 이런 그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재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그 발가락의 건강을 얘기할 때 요 발가락 발의 내재근에 대해서 많이 또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요 내재근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발의 건강에도 많이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은 뭐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벌써 다 계속 내재근을 쓰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아킬레스건이라 그래서 그거는 손에는 이제 비슷한 게 없어요. 그건 발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요게 여지껏 말씀드린 게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크게 다르냐 하면 기능이 다르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발의 기능은, 요거 그래서 기능이 다르다는 걸 좀 극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지금 환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조금 흉하죠.
이분은 엄지 손가락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사고로 이 엄지 손가락이 절단이 돼서 혈관이 안 통하면서 결국은 절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이제 손에서 이 엄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의 기능의 50%를 엄지가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엄지가 없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죠. 그래서 이제 발가락에 있는 엄지 발가락을 좀 죄송하지만 띄어서 엄지 손가락에다 이제 붙였죠.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엄지 손가락이 너무 크고 또 발에서 엄지 손가락을 떼어내면 발에 너무 그 결손이 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붙여 놓은 거니까 언뜻 봐서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발에 있던 엄지 발가락이 엄지 손가락이 오면 운명이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발에 있을 때는 체중을 지탱하고 걸을 때의 어떤 추진력을 주고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손에 오고 나니까 운명이 많이 달라졌죠. 우선 관절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움직임,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손가락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뭐 잡고 뭐 땡기고 잡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손으로 뭘 만져보면 감각을 느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발가락과 손가락의 기능의 차이죠. 물론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물론 없어요. 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걸어 다니지 않으면 그 어떤 장소 이동을 하지 않으면 손을 갖고 가서 뭐를 해야지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월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능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발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서 있을 때 자기 체중을 부하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럴 때 어떤 그 추진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손의 기능은 이제 그런 데서는 벗어나죠. 그래서 손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손의 이 관절, 움직일 수 있는 관절 하나에 관절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은 감각신경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돈을 세거나 뭐 물건을 만지고 다 감각으로 하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 누르고 당기고 잡고 밀고. 그래서 그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으로, 그러니까 생태라기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태생학적으로 발달은 같은 데서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이 포유동물로 치면 앞발 뒷발이었지만 이제 점차 우리가 인류로 진화하고 인간이 되면서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생기는 질환도 서로 다르고 치료도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과연 어떤 것들이 같으면서 다른가 잠깐 보죠. 그래서 일단 골절. 이거 손목이죠. 손목의 골절. 발목이죠. 발목의 골절. 같은 듯 다르죠. 손목의 골절은 짚으면서 어떤 그 엑시알 로드, 그러니까 압박력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발목의 골절은 압박이라기보다는 발목에 골절이 생기면 여기 이 종골이 부러지죠. 이렇게 발목 여기 이제 복숭아뼈라 그러잖아요. 복숭아뼈가 부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복숭아뼈가 부러지려고 그럴 때는 대개 로테이션 그 포스, 로테이션력, 회전력이 들어가서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전도 다르고 그다음에 치료도 다른 게, 손목관절 경우는 그렇게 전이가 심하지 않고 관절면 침범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재활도 빨리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향이 많아지긴 했지만, 근데 발목 골절, 이걸 복숭아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과골절, 뭐 양과골절 또는 뭐 삼과골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의 다 수술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전도 다르고 치료도 좀 다르죠. 질문은 나중에 제가 받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거골골절하고 요건 주상골인데, 요건 제가 좀 억지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제 거골은 요 중간에 있는 뼈인데 여기에는 그 다른 근육 같은 게 안 붙어 있어서 혈액순환이 좀 나빠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이 거골이 피가 안 통해서 잘 안 붙는 경우가 있고, 손목에서는 손목 주상골. 근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손목 주상골이라고 그러냐면, 주상골이라는 게 발에도 있어요. 그래서 발에 주상골도 있고 손목에도 있어요. 이걸 수근 주상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 뼈도 뭐 다른 근육 같은 게 거의 안 붙어 있어 갖고 혈관이 좀 약해요. 그래서 뼈가 잘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치료는 요것도 잘못하면은 잘 안 붙고 얘도 잘못하면 잘 안 붙고, 뭐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또 다르다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골이요, 발뒤꿈치뼈. 이거는 발뒤꿈치는 우리 몸에, 이제 손에는 없는 거니까 발뒤꿈치는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개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뭐 점프하거나 뭐 이러면서 파삭 주저앉으면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잘 맞춰주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이 타입을 또 나눠서 좀 치료가 어려운데, 여기 이제 피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건데요. 손에는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수근골과 요건 이제 수근골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족근골이죠. 족근골과 중족골 사이. 여기는 이 수근골과 중수골 사이. 근데 이제 보통 요걸 우리가 르스프랑 골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 인대가 벌어지면서 이제 탈구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압박력과 어떤 트위스팅 포스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엑시알 로드가 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스키어썸이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관절의 위치는 좀 다르죠. 여기서의 요관절은 손에서는 이제 요관절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면, 빈도를 보면 이것도 많고 이것도 많죠. 그래서 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걸 신데스모시스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경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그 다 단단한 그런 끈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손상과 이제 손목에서는 TFCC라 그래서 삼각 뭐 섬유연골 복합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게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데 치료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대 손상이요. 인대 손상 손에도 생기죠. 근데 손에는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인대 손상이 참 많이 생겨요. 손가락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것들 많은데, 근데 발가락은 그럴 일이 별로가 없죠. 근데 이제 대신 인대는 이 발목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전거비 인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측인데, 요게 이제 외측, 여기 있는 전거비 인대. 이게 터지고, 그 다음에 종비 인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외측 불안정성이 생겨서 이게 사실은 발목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발목의 문제점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씩 빨리 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보면, 발에는 대개가 그 병의 그 불편감을 느끼는 게 통증이에요, 통증. 그래서 중족골통, 이제 중족골이라고 여기 있죠. 중족골의 머리 부분에 중족골통, 그 다음에 지관 신경종도 요거 통증,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가 아픈 이 페인풀 힐 신드롬이라고 해서 뒤꿈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쪽에서 생기는 족족 근막염, 그다음에 뭐 어디 닿아서 아프고 오래 걸어서 아프고 또 막연히 아픈 거, 그런 거가 많고, 손에서는 뭐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걸린다 그러는 그 트리거 핑거, 또는 뭐 손이 저리다 그러는 우리 그 유명한 그 터널 신드롬이라 그러는 거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약간 움직일 때 참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런 게 많지, 아픈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제 손과 발에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감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료나 진단에서도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이제 아까 걸 복습을 하자면, 아킬레스건이 만약 끊어졌다. 그러고 아킬레스건도 건이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건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킬레스건은 끊어지지만 이렇게 찢어지면서 끊어지죠, 아킬레스건은. 근데 손가락에 있는 건은 이렇게
칼이나 가위 또는 유리 같은 데에서 실제로 직접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영어로 뭐 하면 럽처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 이제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틀리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쉐버링 된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발에서는 대개가 외상 없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손에서는 직접 직접 이렇게 잘려져 나가거나, 근데 손에서도 물론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부분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신전건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좀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족저근막염이라고 발에서 아주 유명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시간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근데 족저근막이 그럼 발에만 있나? 손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 수장건이라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이런 증상을 안 일으키고 간혹 그 두피트렌 콘트랙처라 그래서 두피트렌시 구축이라 그래서 뭐 한 중년 이후에 남자분들한테 좀 생기는, 이게 좀 비우돼 갖고 이게 좀 팽팽해지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발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족저근막염하고 이 그 두피트렌 콘트랙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그 변형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발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긴 제가 그 언급을 안 했지만, 이 선천적으로 만곡 쪽이라 그래서 애가 특히 그 남자애들한테서 그런데 발 모양이 마치 그 골프 크롭, 그 드라이버 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만곡이 된 거를 크롭 푸트라고 그러고, 근데 손에도 크롭 푸트라고 불러요. 그런 게 있는데 빈도가 굉장히 적고 발은 적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발 그런 말이 있는데, 손에는 평발 평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뼈의 이상도 가끔은 있죠. 그래서 이제 발 같은 경우는 발에 7개의 작은 그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서로 달라붙은 경우가 있어요. 코알리션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손에서도 2개의 뼈가 붙은 경우가 있죠. 근데 요거는 조금 치료도 다르고, 그래서 뭐 굳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에 대한 건데, 이제 이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이 만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저리다, 그다음에 엄지 쪽이 힘이 없다,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린다 그러는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그냥 터널 신드롬 아니면 터널 증후군 이렇게 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 신경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관계가 되는 게 결국은 이 카팔 터널 신드롬의 반대는 타살 터널 신드롬. 이거는 족근관 증후군이에요. 아까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 그런 거는 수근관 증후군이고. 그렇다면 이게 서로 비슷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해부학적으로는 비슷하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목 타살 터널 신드롬이라는 거는 후비골 신경을 눌리게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그렇게 빈도도 심하지 않고 또 수술을 해도 그렇게 썩 좋아지지도 않고 좀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데, 반면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거는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요거는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손가락이 저리고, 그다음에 이 엄지 부근이 막 위축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수술도 받으시고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요거하고 타살 터널 신드롬은 사실 생긴 모양이나 구조는 같은데 치료나 이런 데서는 좀 다르니까, 그것도 좀 다르다 하면 다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손에서는 대표적인 신경의 증상이 이 카팔 터널 신드롬, 그러니까 수근관 증후군이라면, 발에서는 대표적인 증상이, 신경에 대한 증상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몰턴스 뉴로마, 그러니까 지간신경정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간신경정은 손에는 그거랑 비슷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손가락은 이렇게 사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그 사이에서 눌리거나 압박을 받을 일이 적죠. 근데 발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간신경정 아프다는 데가 딱 여기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네요.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그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Y자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압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자꾸 이렇게 신발 안에서 쓸리고 압박을 받으면 거기가 통통해져서 이렇게 마치 신경종,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종양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신경종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신경종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치료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거 신경종 여기는 수술하면 좋아지겠나? 요거는 그 카팔 터널 신드롬은 수술하면 좋아지나?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건 손목에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손목 안쪽에 손목에서 손으로, 그러니까 사실 손목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손의 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술하면 상당히 경과가 좋죠. 근데 지간신경종은 그렇게 수술해서 썩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뭐 지간신경종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도입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도입이 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이거 이제 아까 그림이 한번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뼈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 그래갖고 발에는 요게 이제 주상골이에요. 여기서는 요게 주상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는 월상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병들이 있는데 발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둬도 잘 나요. 근데 손에서 생기는 이런 그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는 치료를 좀 해주지 않으면 손목 관절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그것도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그 디지즈라 그래갖고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특히 좀 발가락이 좀 긴 분들의 그 중족골두가 이렇게 서서히 망가져가는 이것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이런 건 손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근데 발에는 흔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게 다르다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건 대표적인 발의 질환이죠. 손에는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무지외반증. 근데 이제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지외반증이라고 부르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 않고 종무지외반증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을 종무지라고 부르고 엄지 손가락은 무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발에만 생기니까 그냥 무지외반증 해도 이거 발에 생기는 엄지 발가락이 외축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이것만 갖고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2차, 3차적으로 막 변형이 생기니까 이건 뭐 나중에 더 자세한 거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에는 이제 뭐 무지외반증에서 시작된 거일 수도 있고 신발을 잘 못 신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 발의 버릇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햄머터, 뭐 망치같이 이제 구부러진 거, 그다음에 갈퀴같이 구부러진 거, 그다음에 이건 또 뭐 같은 망치란 뜻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손가락에도 이런 변형이 있는데 손가락보다는 발가락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르면서도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간신경종에서 한번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짚어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발바닥 쪽에 보통 오는데 이렇게 신경이 이제 두 가지 신경이 오면서 여기서 Y자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데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우리가 걸을 때 많이 굽혔다 폈다 하는 부분이 되고 그럼 하이힐 같은 거 신으면 거기가 가져가 압박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꽉 뭐 월더 사인이라고 우리 그러는데 이걸 누르면 더 아파지고 약간 피면은 조금 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역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몰턴스 지간신경종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발가락 내재근이 발달이 돼 있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피듯이 발가락도 조금 펴주면 좀 편해지죠. 그래서 발가락을 좀 이렇게 맨날 신발 속에다 가두지만 마시고 이제 발가락을 펴서 굽혔다 폈다 사이를 벌려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물갈퀴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손에서는 이거 물갈퀴 같이 이거 부러졌나 보다. 네. 벌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갈퀴 공간을 조금 벌렸다 붙였다 하는 그런 연습도 해보는 거는 그 경과를 좀 좋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원래 발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발바닥 쪽으로 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발바닥에다가 수술 상처를 남기면 아주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즘 잘 안 하고 발등 쪽으로 많이 수술을 하게 되면 하죠. 근데 수술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본 다음에 경과가 좋지 않을 때 피치 못하게 한다고 되네요. 그 다음에 그 당뇨발 유명하죠. 근데 당뇨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뇨발이 훨씬 많죠. 그래서 당뇨발만 갖고도 또 뭐 몇 시간 하고도 남는 그런 부분이니까 얘가 그냥 소개만 드리면 발에도 생기지만 손에도 생긴다. 하지만 발에 생기는 당뇨발이 문제죠. 그래서 당뇨발은 뭐 치료가 복잡하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골, 연골 결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손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발에는 우리 그 거골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에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있는데 뭐 손과 발에서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천성 기형. 그래서 손과 발이 선천 기형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근데 특히 손의 선천 기형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도 발도 이 발가락끼리 붙는 합지증, 그 다음에 발가락이 하나 더 있는 다지증, 손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손에서 가장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발가락이 하나 짧은 거, 특히 네 번째가 짧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치료는 발가락을 늘려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고, 손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에 생기는 선천성 기형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죠. 그래서 선천성 기형은 생기기는 생기지만 발보다 손에 빈도가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힘줄과 관계된, 힘줄을 싸고 있는 막과 관계된 거는 발에는 조금 있지만 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득괴르뱅병이라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거가 손에는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아쇠 수질한 거, 방아쇠 손가락, 이거 손에 흔하고. 근데 요거는 발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해부학적으로는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은 많이 쓰고 움직이고 관절을 움직이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 요거는 아까 이제 카팔 수근관 증후군 그렇고 이제 이것도 이제 손하고 팔에 많이 생기고 발에는 흔치는 않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끝일 텐데. 그 다음에 혹, 이거 이제 결절종이죠.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 턱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실제로는 안에 젤라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절이나 관절 사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관절막이 이제 이렇게 변성이 되거나 아니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돼서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 손에도 잘 생기고 발에도 생기는데 빈도는 손이 훨씬 더 많죠. 딴 데는 잘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손이나 발이 다 발톱이나 손톱을 갖고 있죠. 딴 데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다 비슷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구종이라고 그래서 손톱 밑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될 때는 많이 심해진 거고, 그냥 이유 없이 굉장히 아프고 찬데 나가면 막 시리고 원인은 찾을 수가 없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게 대표적인 건데 발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종양 같은 것들은 뼈에 생기는 종양 같은 게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한 게 같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 그래서 손이나 발에서 이제 염증의 차이는 손은 이제 내놓고서 쓰다 보니까 손톱 사이로 뭐 균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뭐 생인손이라고들 부르던가요? 뭐 그런 거가 생겨서 얘가 고름이 맺히고 그러는 거가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위로 막 퍼져 나가서 이제 손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발에는 또 좀 특이하게 내성 발톱이라고 있죠. 내성 발톱. 그래서 신발을 신고 이제 어디 계속 눌리거나 그러면 발톱이 그 발톱 옆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슷한 듯 다르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를 한번 훑어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은 요거를 한 2, 3분 보면 우선 이거 어떤 질환을 접근하실 때 이제 전신 질환과 이제 외상하고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외상을 보면은 손발을 따지면 발에는 직접 외상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손에는 그러니까 찔리거나 비거나 뭐 화상을 입거나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동상도 입죠, 손. 근데 발도 동상 입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아킬레스건 같이 간접외상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압력에 의해서 압괴상 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상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물리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물릴 수 있고 뱀한테 벌레 그렇죠. 근데 손은 항상 노출돼서 있다 보니까 많이 당하는데 발은 뭐 그렇게 별로 안 당하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있고, 그다음에 전신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손발 다 마찬가지로 전신질환이니까. 근데 당뇨는 발이 훨씬 그러니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심하고, 통풍도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고, 류마티스는 또 관절염인데 이거는 전신질환이지만 손가락 마디에 많이 생기고 발가락은 또 별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발가락도 생기죠.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은 발가락의 관절보다는 손가락 관절이 많이 생기는 건 손을 많이 쓰니까. 그다음 허혈성 질환은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니까 뭐 당뇨 때도 뭐 피가 잘 안 올 수가 있겠고, 이제 발에는 뭐 버거스 디지즈라고 부르는 그런 대표적인 거, 손에는 레이노 병이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신경성 질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손이나 발에 감각이 둔하거나 저리고 이러면 우선 손발부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생각을 해야죠. 과연 전신질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당뇨나 이런 신경성증, 당뇨병성 신경증이 아닌가, 또는 경추 부분, 손에서 생기는 신경의 문제는 목에 있는 경추의 문제고, 그 다음에 발에서 생기는 신경, 디스크나 이래서 발이 화끈거리고 저리고 땡긴다 그런 건 이 요추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허혈성 질환도 과연 동맥만의 문제냐, 정맥만의 문제냐, 아니면 림프선의 문제냐. 그래서 이제 손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발에서는 정맥류 같은 거, 하지 정맥류 같은 것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이 언급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얘기할 게 많지만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하고, 많은 질문이 들어왔네요. 제가 한번 질문을 보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걸 해드릴게요. 우선 권유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예요. 어깨 베넷병병 이성골 하염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분은 이건 손과 발이 아니라 어깨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시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시겠는데 한참 잘하는 나이 같으면 이거 치료를 좀 제대로 하고 하셔야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깨 전문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요. 고래밤님, 부주상골 수술 후 경골 근염증이 있는 환자입니다. 가끔씩 심하게 통증이 오면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병원에서 체해 충격파가 도움이 하던데 체해 충격파 치료하면 재발 가능성이 떨어지나요? 요거는 부주상골 수술하고 후 경골 근염하고는 글쎄요, 그렇게 직접 관계가 있다면 있는데 그렇게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어디에 있느냐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주상골이 있든 그 부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체해 충격파는 좋은 치료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치료가 여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체해 충격파로서 그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면 하시는 것도. 근데 체해 충격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깊은 데 충격을 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얕은 데 하면 너무 아프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감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태클로 인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발목 구상도 수술도 하던데, 억소리 나는, 이거는 이거 무슨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이라고 특별히 어떤
뼈가 다르고 뭐 힘줄이 다르겠어요. 근데 뭐 치료를 잘 하고 또 그렇게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몸을 더 잘 아끼시고 치료를 잘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학적인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걸로 대신할게요. 그다음에 손과 발이 비슷한 단점도 있죠.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발목 터널 증후도 있을까요?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지만 발목이 시큰거리고 불편감이 느껴져요. 요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반대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기보다는 발목의 인대를 알게 모르게 다쳤거나 아니면 이 발목 속에 있는 거골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있어요. 터널 증후군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전혀 그 성격상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10km, 20km 정도 달리면 맛동사님 아킬레스 관염, 신 스프린트가 아프던데 달리는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를 갖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0km, 20km면 많이 달리시는 거잖아요. 보통 20km 정도를 계속 달리신다면은 좀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자기 체력이 얼마 정도신지 모르겠는데 뭐 하프 마라톤인데 그 정도를 계속하면 아킬레스 건전과 신스프린트가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원을 찾아갈 때 내가 무리하게 뭐 할 걸 다 했는데도 그래도 그랬는데 아프다 그러면 병이 아니죠. 운동선수들 안 아플게요. 프로 운동선수들 맨날 아프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아픈 것 같으면 자기가 운동량을 조절하거나 자기 생활을 어떤 컨트롤하면 나 환자가 아니죠. 근데 요즘은 운동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세에도 뭐 불구하고 많이 걷고 많이 뛰고 그러면 과거에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의 생활 습성, 운동 강도, 아니면 운동의 그 종류, 뭐 그런 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뭐 그래서 예방이라면 그렇게 그 20km를 달리시겠으면은 너무 그렇게 그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갔다 하면 이렇게 그런 그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인이 무지외반증이 이지희님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수술 안 하고 냅둔다면 큰 병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병이 된다는 거는 아주 큰 병이 되는 건 아닌데 엄지발가락이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잖아요. 치우치면은 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셋째, 넷째를 계속 밀어붙이니까 둘째 발가락들이 자꾸 휘고 둘째 발가락이 이제 아래 발가락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변형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잘 견디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무지외반증의 치료의 원칙이라고 뭐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걸 갖고 이제 뭐 각도로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가 얼마나 외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하는데 그거를 갖고 수술의 지침을 잡긴 잡는데 가장 그 환자분들로서 어떤 지침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아파서 잘 못 걷겠다. 근데 그게 그 바깥쪽에 있는 이제 버니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엄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쪽이. 근데 그거보다도 다른 발가락들이 뭐 밑에 굳은 살이 생긴다. 그래서 못 걷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엄지를 이제 교정을 해주면 나머지 발가락들이 좀 편해지니까 그런 효과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통증과 자기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가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발가락이 엉망이 됐는데도 잘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연세가 드셨다. 그렇다면 발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나? 그거는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미용 성형 수술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콩콩님 족저근막염은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나요? 스트레칭이나 뭐 벽에 대고 하는 스트레칭 효과를 들으셨네요.
족저근막염은 저도 많은 환자들을 보지만 족저근막염 수술은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이제 뭐 자기 생활 습성과 뭐 이 족저근막의 어떤 탄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면 뭐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아팠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뭐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뭐 좀 적게 걷고 편한 신을 신다 보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더라. 뭐 그런 분들을 좀 끌어봐도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최충격파, 주사, 뭐 무슨 또 주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무슨 뭐 콜라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법이 많다는 거는 특효약이 없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과연 이 치료가 효과가 있나,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과연 우리 그 서양의학적인 치료만 하나,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물리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치료들을 다 해보는 것도 좋고, 근데 그 이전에 자기가 먼저 치료를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뭐 다리 눌려주고 계단에서 쓰기, 뭐 여러 가지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그것도 이제 자기한테 과연 이게 좋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발뒤꿈치가 아프다는 게 이제 주증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얼만큼 뭘 하면은 좀 안 아프더라, 그다음에 얼만큼 걸으면 아프더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맞춤 치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어떤 수술을 하는 것 같이 똑같은 방법은 그건 좋은 것 같지 않네요. 그다음에 콩님, 다른 질문이 또 왔네요. 봉화지겸이란 병이 발이나 발목에서부터 생길 수가 있나요? 봉화지겸이란 병은 발이나 발목에서 생기죠. 하지만 부터라는 건 조금 얘기가 틀려요. 딴 데서 생겨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봉화지겸이라는 거는 그 연부 조직에 아주 깊지 않은 연부 조직의 염증이니까. 그래서 발이나 발목, 특히 발목 쪽에서 뭐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려나 모르는데, 발목이 뼈는데 거기에 침 맞고 뭐 주사 맞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상처를 관리가 잘 안 되면 골로 균이 들어와서 간혹 봉화지겸이 돼서 오시는 분들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목 터널 증후군은 발바닥 통증이 종아리까지도 올라오던데 통증이 옮겨서 오기도 하나요? 뭐 대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증은 이제 신경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통증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건 이제 다른 게 중복이 돼서 아픈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꾸로 이제 종아리에서 내려가는 통증이 발에 먼저 느껴졌다가 위에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빼먹은 질문 하나 있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1cm 정도의 굽이 낮은 플랫슈즈도 발 건강에 안 좋을까요? 장시간 걷지는 않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뭐 1cm 정도의 굽이, 원래 원시인들은 신발 안 신고도 걸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면 뭐 맨발로 걷기에 대한 이슈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맨발 걷기가 좋은 점, 나쁜 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맨발은 아무것도 안 신고 걷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그 발바닥이 이제 아치가 적은 분들이 너무 낮은 거 신고 뭐 그런 경우는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상구님은 팔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치료 가능한가요? 여기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러시면은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팔목 터널 증후군 좀 틀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거고요. 팔목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거든요. 팔꿈치. 근데 요거는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팔꿈치에서 눌려서 이 손으로 가는 내재근, 수부 내재근이 막 위축이 되고, 특히 요거는 이제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쪽이 많이 그 감각이 무뎌지고 그러는 건데요. 그거는 수술하면 이제 그 확실한 진단이 내려진 걸 이제 그 전제 조건이에요. 뭐 근전도 검사 이런 걸 했는데, 팔목이 아니라 팔꿈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신경이 늘린다. 그러면 뭐 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이제 손과 발을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산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쩌다가 뭐 손과 발을 이렇게 전공을 많이 하게 됐고, 사실은 손과 발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질병이나 치료나 이런 거가 이제 닮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쭉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데, 뭐 같은 듯 다른 게 더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은 비슷하지만 치료나 치료 방법 또는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이 더 많지 않나 싶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손에 느끼시는 불편감은 어떤 기능의 불편감인 것 같아요. 기능. 손에서, 발에서는 통증의 불편감. 그러니까 통증의 불편감은 자기가 잘 다스려 주면은 뭐 그런 대로 이제 잘 되니까, 이건 너무 그렇게 바로 병원을 오지 마시고 잘 이렇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활 관리, 습성 관리 이런 걸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 같은 경우는 기능의 장애잖아요. 기능의 장애는 우선 기능이 안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걸 계속 두게 되면은 또 이제 기능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관절이 너무 굳어지고 그런 다음에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면 그거가 좀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손과 발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발도 일을 많이 해요. 손은 물론 일을 많이 하지만, 근데 발도 일을 많이 하죠. 우리 걷고 뛰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스포츠 하려면은 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리를 해서 생긴 거, 얘를 좀 과하게 써먹어서 생긴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병도 아니거든요. 그럼 좀 쉬어보고 또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오셔서 이게 왼쪽이 아팠나요? 오른쪽이 아팠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파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예약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어쨌든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지시면 그때 다시 오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 뭐 그것도 뭐 제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덕분에 손과 발에 대한 뭐 질병을 저 나름대로 한번 그 정리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